지난 9월 30일 국회에서는 더본코리아 사례로 본 문어발식 다브랜드 프랜차이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백종 브랜드에 가맹했다가 쓰라린 실패를 맛본 가맹점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현장에서 공개된 인터뷰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처음 하는 사람은 프랜차이즈를 믿고 하잖아요. 그리고 또 백종원이라는 이름을 믿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지금 백종원 리스크가 오는 리스크가 돼가지고 피를 말리는 지경이죠 지금 이게.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하면 시간 날 때마다 배달직을 해요. 이거 피자로는 답이 없으니까요. 막상 오픈을 하고 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딱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백철판은 성공할 수 없는 브랜드였어요. 첫 번째는 이제 회전율이 상당히 낮아요. 두 번째는 테이블당 단가도 너무 낮아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홀에서 직원들이 요리를 해줘야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인원이 너무 많이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쇼핑몰 안에서는 절대 성공할 수 없는 브랜드였어요. 로컬에서 이번에 상생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상생회에 들어가는 점주들, 자기 다 입맛에 맞는 점주들, 그냥 자기들한테 약간 우호적인 관계들, 그런 상생을 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사진 찍고. 백 대표는 점주들을 위해서 있었던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있었어요. 지금에서야 이제 뭐 TV 출연 안 한다 뭐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했었어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바뀐 게 크고는 없고, 뭐 상생한다고 지원금 뭐 몇백억 풀겠다 뭐 그랬다. 그 브랜드가 그렇게 많은데 그거 풀은 뭐예요? 우리한테 돌아오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지원금이 다 소진됐대요. 진짜 자기들이 늘 그 말 하잖아요. 가족. 그 가족이라고 진짜 생각하면은 현실적으로 점주들한테 와닿는 걸 먼저 하라는 거죠. 저도 잘못이 있습니다. 이게 더본코리아는 100% 잘못됐다는 말은 안 해요. 제가 선택은 제가 했으니까. 근데 그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백철판이든 연돈이든 두 가지 공통점이 있죠. 중요 정보를 절대 공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중요 정보를 저한테 공유를 했다. 예를 들어서 백철판이 청산 단계, 자기들 청산이라고 전혀 이야기를 안 하겠죠. 청산 단계에 있던 몇 점포밖에 없는 이 점포를 제가 오픈을 뭐 하고 상담을 했을 때 저희 브랜드는 점포수가 몇 개 정도밖에 없고 해보니 여러 문제점들이 있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고 싶냐? 라는 결정을 저한테 줬다 그러면 전 절대 하지 않았죠. 제가 더본코리아의 두 브랜드를 하면서 나누는 빚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지금 저희 가족들한테는 솔직히 너무 미안해요. 또 앞으로 만약에 또 다른 무언가를 또 한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실수는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 국회에선 문어발 프랜차이즈 전략의 문제점에 대해 토론하고 있는데 정작 당사자인 백종원 대표는 2030년까지 글로벌 소스 매출 1000억 목표를 내걸고 해외로 떠났습니다. 1970, 80년대 우리나라의 중흥을 이끈 종합상사의 선배들이 보따리 하나 짊어지고 해외로 가서 직접 상품 홍보하며 시장을 개척한 것처럼 나도 우리 소스통을 짊어지고 해외에 가서 홍보할 것이다. 백종원 대표의 말입니다. 소스통 짊어지고 태국, 대만, 중국과 미국 전역을 돌며 설명회를 진행하겠다. 국정감사 끝나고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가맹사업법 개정을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민병덕, 이강일 의원이 백종원 대표에게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가맹사업을 시작한 후에 한 2년 만에 가맹점 수가 70% 정도 폐점했다. 사기의 결과거든요. 저희가 숱하게 가맹본사와 가맹점들 간의 문제들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종합선물센터가 더본코리아인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서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 이번 국감에서는 반드시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간사간 회의에서 지금 채택이 안 돼서 그랬는데 아직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백종원 대표가 나와야지만 해결된다. 이렇게 뒤에 숨어가지고 해결 안 된다.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는 것이 있어야지 해결된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 남아있는 여러 기회들이 있으니까 백종원 대표를 2025년 정무위 국감에서는 반드시 부르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종원 씨가 상당히 특이한 캐릭터입니다. 더본코리아가 백종원 그 자체의 분신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것 같은 책임감으로 좀 연결이 돼야 되는데 자기 아집과 독선과 자만의 어떤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백종원 씨를 추종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 압니다. 그 사람이 무조건 다 100% 잘못하는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가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나
경영에 대한 가치관을 같이 공유해 나가면서 어떤 것이 더 상생에 좋고 어떤 것이 기업에 더 유리한가를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감 증인을 아마 지금부터 추진을 할 건데요. 국감 증인을 신청해서 채택되더라도 재판단으로는 해외로 도망가서 다른 해외 사업한다고 하고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사람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두려운 게 있다고 국감장을 자꾸 피하려고 그러죠? 피하면 다음에 다른 형태로 같이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국감장에 안 나와도 상관없어요. 안 나온다고 해서 싸움이 멈추는 부분도 아니고 저는 국민들을 위해서 또 다수의 점주분들을 위해서 아직 제가 2년 반도 더 남았거든요. 여야 간사 간 합의가 안 돼서 이번 국정감사 1차 증인 신청은 불발됐지만 계속 추진하겠다는 거죠. 백종원 대표가 계속 도망 다녀도 다른 형태로 상임위원회 불러서 추궁하겠다는 겁니다. 국회의원 임기가 아직 2년 반도 더 남았다. 백 대표에 대한 서늘한 경고입니다. 물론 기업이나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데 비판적인 시선도 있습니다. 근데 백종원 대표는 그런 케이스가 아니죠. 프랜차이즈 문제는 여야가 따로 없는 100% 민생 이슈입니다. 가맹점했다가 정말 많이 망했고요. 떴다방 프랜차이즈의 폐해는 소프트한 사회적, 경제적 대참사 수준입니다. 가맹사업법 개정이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건 백종원 대표의 공이 크죠. 방송주도 성장이라는 이상한 사업 방식 때문이에요. 당연히 불러서 추궁해야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무위 1차적인 채택이 불발된 겁니다. 그렇게 올해 국감도 피해가는가 했는데 행안위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죠. 오제나에서 꾸준히 제기했던 지역축제 의혹과 식품위생법 위반, 지자체 학술 용역과 수익양 문제를 질의하기 위해서 부른 겁니다. 그러자 백종원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이해식 의원실에 더본코리아 관계자들이 찾아왔답니다. 별 잘못 없는데 왜 못 살게 구냐? 한마디로 간을 보러 온 거죠. 이해식 의원실에서는 아직까지 증인 신청을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합니다.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강일 의원이 재차 백종원 증인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일반 증인 의결 때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 증인 채택을 요청했는데 아직 결론이 난 것 같지 않습니다. 지난해에도 제가 요청했는데 불발됐고요. 백종원 대표 증인 채택에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을 때 아무도 반대하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왜 채택이 되지 않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백종원 대표 국정감사 증인으로 이미 채택이 돼 있습니다. 코리아 이슈는 정무위원회가 더 많죠. 행안위에서도 증인 채택이 됐는데 정무에서 채택되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코리아는 지속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국감장에서 따져 물어야 될 것이 많습니다. 8일이죠. 종합감사에서는 반드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도록 양당 간사께서 좀 협의해서 이번에는 꼭 좀 백종원 씨를 국감장에 불러서 여러 가지 사안을 좀 따져 물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종원 대표는 제대로 사과하지 못해서 점점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발상을 전환해서 국정감사를 진정한 사과와 상생의 각오로 밝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요? 아무튼 행안위뿐만 아니라 정무위에서도 백종원 대표를 꼭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나와서 피해 사실을 생생하게 증언했습니다. 일단 지금 연돈볼카츠 창업은 21년 말부터 시작해서 22년 초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요. 골목시장에 나왔던 그 방송 때문에 엄청나게 그 홍보를 하면서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2년 5월 17일 날 처음으로 본사 창업 담당자를 전화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접촉을 하고 7월 28일 날 오픈을 했습니다. 5월 17일 날 그 창업 상담을 받았을 때 뭐 예상 매출 산정사나 그런 거에 관련된 서면이나 설명은 전혀 듣지 못했고요. 그냥 매장들이 평균 3,000에서 3,300만 원 정도를 판다. 그리고 이 정도면 점주가 수익이 한 20에서 25% 난다. 창업 담당자한테 이제 설명을 듣고 나서 가맹 개설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계약을 먼저 해야 그 정보 공개서랑 그다음에 예상 매출 산정서, 그다음 계약서를 받을 수 있어요. 부동산 가계약을 안 하면은 안 줘요. 예상 매출 산정도 안 줘요. 네, 없어요. 그거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걸 구두로만 설명하는 거. 그 전까지는. 구두로가 3천만 원 주. 네, 3천만 원. 네, 그런 식으로. 원가율이 한 40% 정도 되고 뭐 어쩌죠 해서 수익률이 20% 난다. 뭐 이 정도의 설명을 듣고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맹점을 시작할 때 신청을 하면 본사에서는 이제 전부 다 공개를 해줘야 저희도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보고 판단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뭐 85개까지 있다가 많이 폐점했잖아요. 그 배경에는 전부 다 구두로 설명하고 막상 계약을 해서 영업을 해보니 본사 말과 너무 다르게 매출이 안 나와서 수익이 안 나면 다 이렇게 폐점을 하게 된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월 평균 1200에서 한 1400 정도를 판매를 한다고 예상 매출 산정서에 나왔고요. 그리고 어떤 한 매장 같은 경우에는 월에 7, 800천 정도를 판다고
예상 매출 산정서를 작성해서 그 가맹점주를 모집하는 거예요. 예상 매출 산정서 7,800이라고 했을 때 그거에 관련된 설명을 해주거나 이 정도면 절대 수익이 안 남는데 매장 하시겠어요라는 그런 얘기라도 해주던가 이런 식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 점주는 그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하고 똑같이 저처럼 3,000에 3,400 팔 거고 그리고 수익도 한 20에서 25% 남을 거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주님은 지금 현재 폐점을 한 상태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지금 대출을 조금 많이 받아놓은 상태로 여기까지 버티고 있는데 지금 제가 어느 정도까지 더 버틸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장담을 잘 못하겠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더본 영업직원이 구두로 월 매출 3천에 수익률 20%를 얘기했어요. 점포 계약서나 가계약서를 제출해야 예상 매출 산정서를 줬는데 받아보니까 애초에 했던 말과 확 달랐습니다. 어떤 매장은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 심지어 한 달에 700에서 800만 원이라는 예상 매출 산정서를 받은 매장도 있어요. 이 정도 매출이면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돌이키기엔 너무 늦었어요. 점주들은 창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도저히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렸답니다. 저는 22년 5월에 영업을 시작했고 불카츠라는 메뉴의 구조적 한계 때문에 재구매율이 급격히 떨어지므로 매출은 급락하게 되었습니다. 전주 단톡방에 이제 그런 내용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매출이 너무 떨어진다. 이대로는 버티기 힘들다. 7월 21일 날 첫 간담회가 열리게 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5월 달에 가맹 상담을 받고 6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2년 7월 달에 그 어떤 뭐 매출이 급락이나 뭐나 그런 설명인 어떤 정보 제공을 받지를 못했어요. 만약에 인테리어를 하는 도중에라도 지금 매출이 30% 급락하고 있고 뭐 40% 급락하고 있고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면 과감하게 그래도 저는 거기서 중단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종원 대표는 SBS 골목식당 효과를 활용해서 2022년 초부터 연돈볼카츠 가맹 사업을 빠른 속도로 키웠습니다. 근데 소위 오픈빨이 끝나고 나면 가맹점 매출이 급락했습니다. 점주 단톡방에서 난리가 났고요. 대책 논의를 위해서 간담회까지 열렸는데 본사는 그 사실을 숨기고 신규 가맹점들 계속 받았어요. 절벽 끝에서는 사람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절벽적으로 계속 사람들을 밀어 넣은 거예요. 본사는 다 알면서 말이에요. 상황이 점점 악화됐고 2022년 12월 달에는 72개 점포 중 14개가 폐점을 했고 그리고 신규 출점은 그 사이에 33개 지점이 더 오픈했습니다. 본사가 얼마나 대책 없이 가맹점을 막 무작위로 개설을 한 다음에 처음에 초창기에 창업 관련된 비용은 본사에서 수익을 수취하고 그 나머지 그 매출이 떨어지는 걸 얼마나 방관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사는 분명히 저희 점주들한테 허위 가장 광고로 인한 가맹점주를 분명히 모집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기만적인 정보, 그러니까 기본적인 중요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연돈볼카츠 점주들이 항의를 하고 이슈가 되자 MBC에 출연해서 희대의 망언을 내놓았죠. 나머지 점주들은 신났어요. 와, 진짜 이 말은 정말 가맹점들은 경제적으로 줄초상이 났는데 누구는 신났다, 누구는 논란이 되니 장사가 더 잘 된다? 정말 최악이에요. 점주들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가맹사업법이 무사히 개정된다면 대중들의 분노에 기름을 부었던 백종원 대표의 희대의 망은 나머지 점주들은 신났어요가 본의 아니게 큰 역할을 한 겁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수익 구조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본사가 수익을 취하는 게. 첫 번째가 출점 마진이 있고 가장 크죠. 요즘 조금은 나아지긴 했으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맹점 하나 출점한다면 1억 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올 정도로 출점 마진이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통 마진입니다. 필수 품목이라는 형태로 막 높게 파는 유통 마진이고 세 번째가 이제 가맹점의 매출액에 대해서 받는 그 로열티 마진이죠. 미국이 가맹점의 매출에 대비해서 일정한 로열티를 취하는 구조입니다. 근데 백종원 대표님의 프랜차이즈 사업은 출점 마진에 집중되어 있는 겁니다. 출점한 이후에 가맹점이 지속하든 말든 큰 이해관계가 없겠죠. 그러니까 신경을 더 쓰게 되고 그러니까 피해가 많아지고 가맹점 매출이 계속 떨어지는 그런 걸로 귀결되는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틀에 하나 이상의 드본코리아 브랜드 가맹점들이 망했어요. 그런데도 과도하게 높은 가치로 상장할 수 있었습니다. 방송 이미지를 활용해 신규 가맹점을 빠르게 모으는 백종원식 문어발 멀티 브랜드 전략 덕분이었죠. 그런데 이 전략은 드본코리아 안에서 사실상의 유사 브랜드를 만드는 식으로 진행이 됐어요. 기존 가맹점 매출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 이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콩 반점하고 새로 생긴 그 리춘 시장 같은 경우에 메뉴가 탕수육, 깐풍기, 꺼버라고 이게 대동소이하고 소스하고도 일치를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리춘 시장 강남역점과 홍콩 반점 강남역점 보면은 지하철 하나의 사이에 두고 불과 5분 거리에 465m거든요. 근데 메뉴까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직영점이 사실상 출점하는 거하고 동일한 효과를
발생이 돼요. 우리 가맹사업에 보면은 제22조 4의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금지로 나와 있는데 이런 똑같은 효과가 드러나는 겁니다. 신규 브랜드가 출점하게 되면은 대체재의 증가로 기존의 가맹점주 매출은 감소합니다. 단 생산비는 감소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 가맹점포 수가 많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면은 본부의 매출은 또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맹점주의 어떤 피해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보다는 딴 업종으로 계열 브랜드로 전환시켜주겠다, 업종전을 하겠다, 지원하겠다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더본코리아 브랜드가 그 대체적인 관계에 있는 거는 새마을식당, 골뱅이집, 원조쌈밥집, 제숭식당은 서로 대체제로 식사 중심의 유사 업종입니다. 역전우동, 미정국수, 홍콩반점, 리춘시장도 같은 유사군의 대체제거든요. 그러니까 경쟁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한쪽이 증가하면 한쪽이 감소를 하게 돼요. 유사업종, 동종업종, 대치 관계에 있는 업종 그런 거는 좀 출점 제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맹사업은 본부하고 가맹점주하고 한 몸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한쪽이 죽고 한쪽이 살는 방향은 올바른 방향은 아닌데 지금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더본코리아의 운영 방식은 지속적인 지원과 시스템 개선보다는 어떤 외연적인 확장과 공격적인 마케팅에 더 힘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기존 가맹점주들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구도거든요. 토론회에서 한희철 가맹거래사의 비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더본코리아를 건설사에 비유하면서 아파트를 지어 분양을 했는데 여기저기에서 하자가 마구 발생했어요. 그 하자를 잘 고쳐서 아파트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게 아니라 인근에 새로 아파트를 빠르게 지어 분양하는데 열을 올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왜냐? 그게 돈을 더 많이 버니까. 더본이 이러면 떴다방 푸차는 어떤 수준이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에는 괜찮은 푸차가 없을까? 다들 떠오르는 데가 하나 있죠. 프랜차이즈 생애교정의 곡선을 그려봤어요. 비행하고 비슷합니다. 처음 날 때 활주로 열심히 달려서 뜨잖아요. 성장을 해서 일정한 궤도에 올라가서 쭉 목적지까지 가야잖아요. 가서 내려가는 거잖아요. 비슷해요. 쭉 충분히 올라간 궤도에 오른 걸 성숙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성숙기가 긴 프랜차이즈일수록 견실하다고 우리 평가를 합니다. 이런 프랜차이즈가 많아야 점주들도 많이 건강하게 오래 생업에 종사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죠. 우리나라에 어떤 그런 프랜차이즈로 뭐가 있을까 몇 개가 있는데 이삭토스트 2003년부터 쭉 준비를 해서 성장기를 가다가 2006년 정도에 성숙기가 접어들어서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성숙기로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백종원 대표님 제가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저는 모르겠어요. 사실 한 개도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합니다. 프랜차이즈도 필요한 배우 영업제 크기에 따라서 생존할 수 있는 거라 보통은 한 500개, 1000개까지 치고 나갈 수 있거든요. 근데 태반이 100개 못 가거나 100개 조금 더 한 200개 되거나 거기서 꼬꾸라지는 겁니다. 그래프가 다 그래요. 다 밑에서 적응 비용하고 있잖아요. 정종렬 가맹거래사의 분석을 이렇습니다. 업종별로 다르지만 보통 500개에서 1000개 정도 가맹점에 이르면 성장이 끝나고 성숙기에 접어든 것이랍니다. 성숙기가 길다고 무조건 좋은 브랜드는 아니지만 장기간 검증된 좋은 프랜차이즈의 기본 조건은 성숙기를 오래 가져가는 브랜드라는 거죠. 그게 기본이에요. 이삭토스트가 그렇습니다. 오랜 기간 700에서 800개 존으로 약간의 증감만 있을 뿐입니다. 점주들한테 영업지역을 계속 보장을 해주면서 성숙기를 길게 끌고 가고 있다는 거죠. 더본에는 백다방이 있지 않냐 의문이 들죠. 자, 그럼 백다방은 어떤 단계일까요? 정종렬 위원장에 따르면 국내 저가 커피 시장 1위 브랜드의 가맹점 수가 3,500개까지 치고 올라가고 2위도 2,900개 정도인 것으로 보아서 한 3,000개 가까이 되면 성숙기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답니다. 백다방은 1,800여 개 정도니까 아직 성장기라는 거죠. 자, 이 기준에 따르면 더본코리아는 성숙기에 도달한 브랜드가 아직 한 개도 없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이제 사업을 잘 하시고 그러면 안정적인 성숙기 단계 프랜차이즈를 많이 만드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50개 중에 하나도 제대로 안 보인다는 거는 이건 좀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백종원 대표님 인터뷰도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하고 더본코리아가 생각하는 프랜차이즈 개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원래 프랜차이즈는 우연가치가 제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이 우연가치가 커서 한 번에 전수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해주고 교육해야 이게 구현이 가능하고 이걸 통해서 같이 윈윈해가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백종원 대표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내가 창업시켜주면 됐지 더 뭘 바래. 이게 백종원 대표님이 생각하는 프랜차이즈는 전수 창업이나 창업 컨설팅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이 프랜차이즈라는 개념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25개 쉬운 개를 만들어놨으니 수많은 피해자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은 이겁니다. 백종원의 문어발 멀티 브랜드 프랜차이즈 전략은 피해자를 양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 백종원 대표가
프랜차이즈라는 업의 개념 자체를 수정하지 않으면 가맹점주들의 고통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더본코리아가 달라지려면 백종원 대표가 변해야 하고요. 연돈볼카츠 문제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백종원 대표가 진정한 상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지 지켜보겠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가맹사업의 제도적 개선점에 대해서 많은 제안이 있었는데 워낙 긴 이야기라서 다음에 한번 따로 다루겠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은 미래의 수많은 피해자들을 줄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이게 시작이에요. 올해 안에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